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켰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어떤 선생님이랑 같이 피아노 공부를 하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꿀팁? 네. 그래도 이런 선생님보다 이런 선생님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담은 영상입니다. 네. 첫 번째는 밝은 아우라가 느껴지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자입니다. 말하는 밝은 아우라는 얼굴이 하얗거나 뭐 이런 외모적인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선생님 딱 만나면 기분이 왠지 좋아지고 그 밝은 뭔가 열정? 네, 어떻게 보면 밝은 아우라가 열정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분을 보면 뭔가 사실 하얀 편이 아니어서 까맣더라도 선생님 만나면 뭔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반면에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항상 먹구름이에요. 뭔가 여기에 먹구름이 있어서 표정도 너무 어둡고 무슨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신가? 이렇게 레슨을 받으러 오는 학생이 오히려 선생님을 걱정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왜 당연히 어느 선생님과 밝은 선생님과 하세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나 우리 피아노 음악이라는 장르는 또 더 감성이 예민하게 서로 감성을 교감해야 되고 뭔가 피아노 음악을 내가 자유롭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둡고 뭔가 근심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면 내가 괜히 눈치를 보게 돼요. 제가 학생이라면 만약에 제가 막 쳐요. 내가 오늘 많이 틀려서 선생님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지금 혹시 화가 나신 건가? 특히나 저 같은 성격은 굉장히 사람 표정과 그다음에 말투, 목소리 톤에 되게 예민해요, 제가.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면 제가 그 다음 마디가 선생님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저같이 좀 예민한 사람은 그거를 안녕하세요 요 한마디만 했는데도 그게 너무 느껴져서 조금 막 걱정스럽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레슨을 배우러 간 학생이에요. 학생이 선생님 또 봤는데 선생님이 어둡고 뭔가 이게 침울해 계시고 아니면 또 화가 난 듯이 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신다든지 그러면 레슨 시작 전부터 되게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뭔가 이 분위기도 뭔가 싸한 것 같고 저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네, 오늘 선생님이 안 좋으신가? 막 이러면 더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연습을 이만큼 많이 했는데도 실력 발휘를 요만큼밖에 못하고 나와요. 뭔가 다 경직돼가지고. 근데 우리 음악은 항상 그렇잖아요. 자유롭게 표현을 해야 된다. 학생분 마음대로 뭔가 너의 음악을 펼쳐라. 이렇게 말은 해놓고 그 수업 분위기를 굉장히 이렇게 침울하고 뭔가 좀 화가 난 듯한 쎄하고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조성이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뭐 거기에 대한 레슨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을 레슨을 많이 하지만 좀 힘들어도 내가 너무 지쳐도 초콜릿을 막 먹어가면서 네, 그 장소를 간 다음에 최대한 밝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물론 사람인지라 가끔은 밝게 해도 선생님 오늘 무슨 피곤해 보이세요? 막 이렇게 학생들 그러면 나 좀 피곤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처음 갔을 때 뭔가 말 안 하고 화난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수업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밝게 안녕 이렇게 인사라도 밝게 하면 이게 내가 그 전에 다운되는 일이 있더라도 인사라도 안녕 이렇게 밝게 하면 뭔가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밝은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시는 게 학생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수업 분위기라는 것이 아무리 티칭을 잘하셔도 그 분위기가 조금 너무 불편하고 그러면 내 음악을 이렇게 발휘를 바깥으로 뭔가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밝은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무 칭찬만 하시는 선생님도, 그리고 너무 또 단점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네,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뭐 누가 봐도 저 손 모양이 아니에요.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잘 쳐요. 막 계속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던 뭐 교습소를 다니던 뭐 개인 레슨을 하시던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머님들도 계속 그 시간이 칭찬만 하면서 또 다른 옆집에는 뭐 예를 들어 뭐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뭐 개인 교습을 받는데 우리 아이 손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옆에 학원 다니는 옆집 딸 보니까 손 모양이 내가 생각했을 때 저게 맞아. 저게 맞는 손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생님은 계속 손 모양이 잘못됐는데도 계속 칭찬만 하죠. 이러면 당연히 제대로 뭔가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너무 칭찬만 하시는 선생님들도 약간은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함이 없나요? 이렇게 한 번쯤 학부모님들께서 또 아니면 성인분들이 만약 피아노 레슨을 받으신다면 한 번쯤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또 그와 반대로 단점만 계속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주위에서도 조금 본 적이 있고, 네, 오늘은 이거는 잘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좀 못했어. 이렇게 뭔가 장단점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의 수준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취미로 한다고 해요. 근데 바이엘을 내가 게으름 하나도 못했었어. 그런데 오늘 도레미를 이렇게 좋은 손 모양으로 하지 못했던 분이 오늘은 도레미를 1, 2, 3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조금 버벅거리셔도 그걸 잘하셨어. 그러면 지난번에는 개 이름을 잘 모르셨는데 오늘은 손가락 번호랑 개 이름 잘 맞게 잘 연주하셨네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요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손가락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단점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냥 칭찬을 일단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냥 안 좋은 것만 어떻게 저렇게 꼬집어낼 수 있지? 할 정도로 굉장히, 그리고 일단은 제가 봐온 바로는 또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일단은 다정다감하시진 않아요. 네, 단점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단 화가 난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쳤어요. 근데 그 학생분이 뭐 버벅거리면서 쳤어요. 이렇게 버벅거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조금 세게, 네, 상대방의 좀 기분을,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라는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어떤 선생님한테 잠깐 배웠어요. 잠깐 배웠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단점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침으로 너는 뭐 대학을 못 갈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아직 입시도 많이 남았고 나는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항상 저 스스로 매일매일 생각하던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못 가. 그 방법은 안 알려주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못 가. 너 대학 뭐 수도권에 당연히 대학 못 가. 뭐 이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레슨 받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아니 왜 자꾸 나 못한다고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엔 그 선생님한테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칭찬만 하셔도 의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분명 여기를 지금 틀렸는데도 왜 칭찬하지? 이런 신뢰감이 떨어지는데 또 단점만 계속 얘기하시면 이제 뭔가 이 안에 화가 오기가 올라와요. 그래? 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난 해볼 거야. 단지 이 선생님하고는 못하겠다. 왜냐면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치는 거야. 오늘 너무 못 쳤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했었어야지.
뭐 이런 부연 설명했으면 제가 지금도 그런 나쁜 기억으로 안 남을 텐데 그냥 넌 안 되겠다.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여길 왜 왔지? 되게 먼 거리였는데 내가 여기 왜 와가지고 이런 말만 듣고 가지? 근데 레슨 받은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뚝 떨어지고 피아노가 이제 치기가 싫어지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나 그냥 전공 안 하고 피아노 안 치고 그냥 다른 거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재밌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뭔가 정리가 싹 되면서 "헉, 너무 피아노 이렇게 재미없었어? 이런 제가 기분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도 너무 좋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칭찬만 하시는 선생님도 별로 좋지 않고 학생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선생님이 된 입장이지만 학생분들을 위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피아노를 배우시는 학생분들 뭐 어린아이부터 성인분까지 모두에게 제가 좀 겪었던 거 저도 학생인 그 당시에 어떻게 느꼈었는지 아 이건 좀 그랬는데 나는 나중에 선생님 되면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칭찬만 하시는 선생님보다는 칭찬은 하시되 아니면 칭찬을 먼저 하시든 단점을 먼저 부족한 점을 먼저 말씀하시되 어떤 게 먼저 오는 거 순서는 저는 중요치 않다 생각해요. 다만 이런 부분은 오늘 너가 좀 손가락이 너무 꼬였나 보다. 여기 너무 많이 틀렸어. 너무 미스터치가 많았어. 그렇지만 음악은 전부 다 좋았어. 아니면 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다 별로야.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오늘 음악이 좀 너무 경직되어 있네요. 라든지 같은 말을 해도 아 맞아 나 오늘 이래서 제가 사실 그 오늘 오다가 뭐 예를 들어 성인분들이라면 오다가 남편이랑 약간 싸웠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랬구나. 뭔가 단점을 얘기해도 이렇게 그리고 칭찬과 단점을 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처방 이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잘 제시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만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분들, 특히 이제 취미 하시는 분들, 성인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레슨을 하실 때 이제 너무 답을 다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예를 들면, 여기 레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갔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하고 그 학생분의 입에서 답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레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올라가서 미잖아요. 이렇게 미리 답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배운다는 거는 내가 몰랐던 정보에 대해서, 몰랐던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답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뭔가 개 이름을 읽는 것도 줄에서 칸을 갔는데 그럼 하나 올라가니까 레 위에니까 미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막 그냥 뭐가 바쁘신 일이 있으셔서 가끔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레슨하는 그 스타일이 답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 학생분 입장에서 배우는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배우긴 배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서면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네, 이걸 어떻게 읽는 거였더라? 네, 그렇게 계속 뭔가가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이 될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을 줘요. 근데 막상 혼자 이제 새로운 악보를 짠 하고 피면 네, 개인으로도 못 읽고 박자표가 무엇인지, 조표가 어떻게 되는지, 빠르기는 어떤지, 네, 그런 거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그 답하기 전에, 네, 선생님이
학생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거 다음에 이거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답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선생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설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정보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그 답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그걸 또 생각을 해서 학생분 입에서 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레슨 하시는 선생님을 또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취미일지라도 한 체르니 100번 정도부터는 이제 소나티네 뭐 브루크뮬러 이렇게 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음만 그냥 테크닉 기술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냥 게으름, 박자, 손가락 번호 맞게 여기까지만 알려주시는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소리 내는 방법이라든지 또 음색에 대한 음색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피아노는 그 다양한 음색을 내는 방법 아니면 다양한 음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음악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음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런 조금 음악적인 부분까지 레슨해 주시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취미 하시는 성인분들을 여러 분 레슨 했는데 거의 다 말씀하신 이거였어요. 선생님 뭐 어떤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은 그냥 손가락이 잘 좀 굴러가면 다음 곡이요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래서 페달도 못 배웠고 그다음에 피아노 소리가 자기가 되게 딱딱한데 이걸 되게 부드럽고 좋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를 안 알려주셔서 자기가 고민 끝에 그 레슨 선생님과 이제 수업을 그만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이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으른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적인 것까지 좀 하기에는 버거워요. 네, 그래서 바이엘 때는 기초 손 모양과 이런 거를 잘 다져서 기본 뭐라 해야죠? 이제 게으름 있는 거, 뭐 박자, 음표의 길이,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적인 거는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체르니 100번을 쭉 지나가면 이제 소나티네를 치니까 그 체르니도 뭐 다이나믹도 있고 좀 뭐라 해야 돼 음악 선율이 이제 있어요. 체르니지만 그래서 그 곡을 치면서 이제 음악적인 거를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기술적인 부분 아니면 그 기본 지식을 이제 다 하셨다면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음악적인 부분을 조금씩 이제 비율을 늘려가면서 취미분이지만 좀 그렇게 음악적으로 소리도 예쁘게 만들어드리고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취미 하시는 분들 또 독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온라인 이제 피아노 이 레슨을 오픈하면서 이제 많이 문의가 오셨는데 그 중에 뭐 소리를 예쁘게 만들고 싶다. 뭐 자기랑 맞는 선생님을 못 만났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피아노가 그러니까 취미지만 난 조금 이렇게 선율 이쁜 곡, 뉴에이지 곡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내가 내 감성을 거기다 담아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문의가 상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또 피아노를 되게 배우고 싶으신데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시간적이나 뭐 이런 게 여의치가 않으셔서 피아노를 못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 뭐 이런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 조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그런 분들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사실 뭐 제 의견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뭐,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선생님이지만 이런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학생분들한테 피아노란 악기를 배움으로써 너무 즐겁고, 네, 내 음악을 뭔가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좀 지금 시기가 또 되게 안 좋잖아요. 좀 이렇게 나의 뭐 무기력한 거를 좀 피아노 음악을 통해서 좀 이렇게 활기를 가지고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새로운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그런 악기가 됐으면 해서 네, 오늘 이렇게 네,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영상 찍을게요.